23화. 여보, 제발 버리지 마. 나에게 아까운 일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생 때까지 적었던 일기장이 분실된 것이다. 그 일기장은 결혼 전 내 남편이 우리 친정집에 놀러 왔을 때 읽어보고 뭐가 재미있는지 크게 웃기도 했다. 내 남편이 내 일기를 재미있게 읽자 내 동생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돌려 읽더니 분실된 것이다. 흰색 바탕에 강아지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자그마한 크기의 일기장은 비닐에 쌓여 있어서 두툼하고도 튼튼하였다. 어딘가 있겠지만 찾기만 한다면 읽기도 편하고 지금 내가 읽어도 내 아이들이 읽어도 재미있었을 텐데 정말 아까운 일이다. 일기를 쓰는 것은 나중에 읽어볼 때를 생각하면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쓴 일기가 미래의 나에게 제법 큰 힘이 되어주고 즐거움이 되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지나보고 겪어보니 알게 되는 것이다. 나도 어릴 때는 선생님이 일기 쓰기를 방학 숙제로 내주시고 검사하시니 하는 수 없이 썼다. 방학 되면 매일 쓰는 것이 어려우니 한 달 것을 하루 날 잡아서 썼다. 성실한 아이에게 날씨만 베껴서 쓰고 내 날씨를 또 다른 친구가 베껴서 썼다. 대담한 아이들은 개학 당일에 학교에서 짝꿍 것을 빌려서 재빠르게 날씨만 베끼기도 하였다. 처음에 날씨를 제공한 아이가 정말 성실해서 날씨를 제대로 채웠는지 알 수 없어도 모든 아이들의 날씨만은 일심동체가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선생님은 저 초등학생인 우리들의 일기를 그 내용도 대충 읽으셨을 것이고 날씨는 더더욱 개의치 않으셨을 텐데 우리는 날씨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이 우습기도 하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의 덕분으로 나는 일기 쓰는 법을 배워둔 것으로 기억한다. 그 선생님은 방학 과제로 아이들이 제출한 일기 중에서 한 권을 꺼내서 읽어주셨다. 그 아이는 모든 일기를 나는 오늘로 시작하였다. 내용은 한결같이 발 닦고 잤다. 밥 먹고 잤다. 놀다가 잤다. 등의 내용이었다. 나는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내용을 들으며 저 친구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친구의 일기를 몇 페이지 더 읽으시더니 선생님은 일기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은 뜻밖의 반전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시길 일단 나는 오늘이라는 말도 뺄 것 본인 일기인데 그럼 나는 이지 누구이겠냐며 나는이라는 말을 한 번만 더 쓰는 사람이 있으면 혼내줄 것이라고 하셨다. 또 일기가 그날 일을 쓰는 것이니 오늘이라는 말도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일기는 밥 먹고 자고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좀 자세히 써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그런 설명을 들으니 일기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 덕에 나는 일기를 좀 더 자세히 사건과 감정을 담으며 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 역시 나는 오늘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문장을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선생님이 혼낼 것이라고 엄포를 놓지 않으셨다면 나도 그 버릇을 버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일기 쓰기를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큰 아이 때는 남편이 큰 아이에게 일기장을 하루에 한 바닥을 채우면 1,000원을 주기로 약속해서 큰 아이가 일기장을 채워갔다. 큰 아이는 일기장 한 바닥을 채우기 위해 입장권, 프로그램표, 방학 계획표 등을 붙여놔서
일기장이 아주 입체적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아이는 아빠에게 돈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하였다. 일기를 써보니 자기가 더 기뻤다는 것이다. 나는 딸애가 정말 기특하여서 서양의 고서에서나 사용할 법한 양장본 표지로 된 일기장을 기만 원이나 주고 구입해서 선물해 주었다. 아이도 정말 고급스러운 일기장이라고 기뻐하였다. 아들은 일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딸아이에게는 정성을 들이더니만 아들은 둘째라서 그런지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이끌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결혼 후 태중일기와 육아일기를 썼다. 태중일기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임신한 순간부터 아이와 대화를 하듯이 일기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국 내 일기이지만 말이다. 육아일기도 두 아이 때 모두 썼다. 당시 앞집에 사는 분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 내 첫 아이의 태중일기를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었던 적이 있다. 어떻게 쓰는지 배워서 본인도 써보려는 요량으로 그랬을 것이다. 내가 일기를 열심히 쓰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들의 태중일기나 육아일기를 보고 싶다고 내게 부탁해 놓은 상태이다. 내 중학교 때 일기도 태중일기도 육아일기도 다 공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만 예외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는 요즘 말로 손이 오글거려서 나도 보기 민망하였다. 작은 아이가 7살 된 무렵에 이사를 했다. 이삿짐을 풀다가 버릴 것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짐 정리를 하였다. 나는 겉표지만 보아도 내 고등학교 당시의 일기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세월이 지났기에 그 내용이 어떠한지 궁금하여 한번 읽어보았다. 감수성이 풍부한 시절의 일기장이니 시도 있고 보내지 못할 연애 편지를 일기장에 쓴 것도 있고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풀어놓은 것도 있었다. 그 중에서 어떤 오빠가 좋다고 청승을 떨고 있는 부분 때문에 남편이 의식이 되었다. 순간 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버리기로 결정한 짐 쪽으로 던졌다. 신기하게도 그때 마침 남편이 왔다. 남편이 이게 뭔데 버릴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재빨리 일기장을 가슴에 꼭 쥔 채 내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인데 버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왜 버리느냐고 했다. 나는 당신이 볼까봐 그렇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자신이 절대 보지 않을 테니 절대 버리지 말라고 내게 부탁하였다.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한 60세 정도 되어서 읽으면 의외로 재미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왜 버리느냐고 했다. 내가 읽을 것이 걱정된다면 절대 읽지 않을 것이니까. 어디 담아서 묶어서 도장이라도 찍어서 깊이 넣어 보관하라고까지 했다. 제발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내게 사정을 했다. 남편이 내게 말할 때 제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신혼 초 남편과 다투어서 친정에 가겠다고 할 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나는 남편이 내게 여보, 제발 버리지 마. 응? 이라고 부탁해 주어서 그 말에 따르게 되었다. 나는 남편 말대로 내 일기장을 서류 봉투에 넣어 끈으로 묶고 절대 읽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 것 이라고 쓴 후 책꽂이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직도 꺼내보지는 않았지만 버리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